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2월 20일 1일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목에서 국토부 장관은 규제 싹 다 불태워라. 하는 총재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금리 불태워라. 부산 아파트 참 부지런히도 지었더라. 30% 안 떨어진 아파트는 떨고 있고 30% 떨어진 아파트는 40% 갈까 떨고 있다. 지금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인 듯 합니다. 소득 제한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 자,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에 투입되는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50조 규모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 상당한 부작용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2% 정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1조 정도 돈이 투입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하나 지금 전세 시장이 1600조 규모래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 전세가 체결되고 있는 게 비싼 곳은 80%, 일반적으로는 70%, 혹은 60에서 50%도 지금 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70%의 거래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얼마나 줄어들죠? 1600조 중에서 30%가 날아간다. 거의 500조의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50조를 투입한다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거 제가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3.5% 전망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인즉슨 더 올려야 된다. 네, 경기 금융 안정도 고려하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 5.1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격차가 1.6이나 되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누구라도 아마 쉽게 예상할 것 같습니다. 부산 아파트 참 많이도 지었더라 라고 제가 언급했는 부분 87만 개, 대구는 60만 개, 2020년 기준이에요. 2021년 자료인데요. 요게 그 말인즉슨 2020년도까지 통계예요. 인구수 나누기 아파트 수를 해보면 부산이 아파트가 더 많더라. 그 대구가 내년에 35,000개 입주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조정을 거쳤잖아요. 21년, 22년, 23년 입주 물량까지 다 계산하니까 그제서야 좀 역전이 되더라. 대구가 아파트가 더 많은 형태로더라. 이미 부산 충분히 많습니다. 2023년에 아파트가 다 완공돼 입주하는 물량까지 다 해보면 부산이랑 대구랑 물량 차이가 크지 않더라. 사실상 인구수 대비 부산과 대구는 아파트 수가 거의 비슷한 형편이다. 물론 경북권에서 대구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는 제한적일 거예요. 그 반면에 경남 지역에서 부산으로 인구 유입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경남 지역도 지금 하락률을 키워가고 있는 이 와중에 수도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가 더 큰 하락을 거치면서 이 서울까지 같이 끄집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경남 지역 하락하면 또 반대로 부산도 더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장단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충분히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자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대구 아파트값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심한 곳은 2015년도 가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물론 2015년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의미보다도 2015년도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소수의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더 많은 아파트가 가담할 것이다. 요렇게 예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빅동을 넘어서서 빅동을 싸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자 대구 자료인데요.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35, 40, 45, 35, 30, 30 물론 이 가운데 직거래들도 끼어 있긴 해요. 그 외에도 보면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아주 주류를 이루더라는 거 40%, 25%, 30% 이에 비하면 부산은 아직 선방하고 있어요. 이게 선방이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 대구랑 부산이 조금 적기는 해요. 부산이 조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 한 10% 정도 더 적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세 물량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부산이 전세 물량은 10% 정도 더 많습니다. 전국에서 탑이라는 거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산 전세시장 흔들려 버리면 아까 전세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 1600조 전세시장. 이 중에서 부산 인구가 330만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분의 1 정도 한 100조의 전세시장이 부산에 형성되어 있다면 그중에 30% 가까이 심하면 40% 50%까지도 전세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70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70조 정도로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고 봤을 때 이 30조라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여파를 미칠 건가요? 50조 특례 보금자리론 투입되어서 부산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얼마? 이 중에서 한 15분의 1 정도 하면은 한 3조 정도 투입된다고 해볼게요. 시장에 3조 정도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30조 시장? 그 중에서도 부산이 전세 매물이 1등이란 말이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오늘 물량 소폭 증가, 또 내일도 소폭 증가하지만 증가든 한다 손 치더라도 매물은 감소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들이 언발에 오줌 누기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 수준. 시원하게 그래도 한번 녹였다가 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오줌방울 찔끔찔끔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량 걷어들이기보다는 정말 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정리하고 또다시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번 시장에 탈탈 털리는 사람 어제자 오늘자 엄마 아파트 뉴스 보셨나요? 엄마 아파트 어떤 사람이 대출을 일으켰는데 장난 아니게 일으켰죠. 무슨 대출인가요, 그거? 대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펀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출해주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부터 저희도 온갖 대출을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간혹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본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미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했기 때문에 금융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갭 투자들이 돈 끌어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수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정적으로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또 이 시기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못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의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면 반등의 확률을 49% 정도 봅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L자형으로 쭉 빠진다. 이 확률을 51%로 봅니다. 일본하고 또 우리하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한 30년쯤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것들 마음만 먹으면 다 재건축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재건축 쉽지 않거든요.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이것들이 서서히 감가상각이 적용되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효과.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20년차 30년차 접어들었는 아파트. 이번 조정이 짧으면 4, 5년 길면 더 길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3, 4년 후쯤에 어떤 분기점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진짜 고층 오래된 아파트들 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또다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계층들이 과연 이렇게 오래된 집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메리트를 느낄까요? 썩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락이 장기화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 전세 물량 지금 오늘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18,400건 초록색 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최종 예정 목표치가 아니고 예상치는 18,352건인데요. 지금 100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하면 딱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쇼츠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혹시라도 이 예상치가 맞아 떨어진다면 요건 쇼츠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물량 1948건 제법 조금 늘어났습니다. 내일 되면 또 아마 연중 최고치를 또 갱신할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거래량 35건 중에서 신고가는 4건. 제가 요 건수를 조금씩 잘못 셀 때도 있어요. 자, 여기 신고가 비율이 거의 3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아까 앞에 지난번 숫자를 못 고쳤네요. 오늘 63건 중에서 신고가가 1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 지금 그래도 화요일 거래 신고치고는 전 75건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신고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난달과는 거의 같은 수준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일 시그너처 고점 대비 10% 정도, 이 대형 평형 레미안 장전 근래 거래 건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한 모습, 범령 네오스 센트럴베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진 모습. 이 선방하는 1위 아파트들을 보면 2020년도 아파트, 그동안 뭐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조금 떨어진 아파트들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서 조금 보정해 보시면은 그럴 만한 이유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단지 41평형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이게 보시면은 층수가 높아져요. 층수가 27층인데 5억 9,900. 자, 5억 9,900에 샀으면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는 걸로 보이시나요? 매도자가 한 발 양보한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시청역 비스타 동원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전세 가격이 최고 5억까지 갔었던 물건이 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요거 한 방에 2억. 이 아파트 세대수나 여러가지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를 다 감안해 봤을 때 한 집에 기본적으로 1, 2억씩 돌려주는 것은 예산일이더라. 제 지인도 보니까 3.5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근래에 2억의 전세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1.5억의 차이개면은 이사 한번 다니는 거 좀 불편합니다. 사실 불편하지만 옮기는 게 맞습니다. 이 1.5억 은행에 갖다 가만히 넣어놔도 1년에 얼마인가요? 5% 이자? 이 차익만큼이면 1년에 750만원, 2년을 살면 1,500만원. 혹시라도 또 갱신을 해서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얼마인가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3천만원을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여기 눌러 앉아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못 치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빠른 기간에 급반등을 또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급반등은 어렵다. 왜? 이 전세 시장이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3.5억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기였다면 분명히 또 전세 가격은 5% 정도 올라서 뭐 3.7억 가까운 전세금을 물고 그럼 이것이 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전세 계약 자체가 대다수가 낮은 가격으로 다시 재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억의 전세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2년 후에 시장의 급반등 2024년이 되어서 2023년에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2025년이 되어서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값을 좀 올려서 받고 싶어요. 근데 전세 가격 얼마가 되나요? 그때 5% 올라갑니다. 전세 2.1억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예전처럼 6억으로 치솟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은 2.1억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무려 갭 차이가 4억입니다. 이 말고 누가 갭 투자로 들어오나요? 갭 투자로 못 들어오겠죠. 시장에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정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사지 말라는 말씀도 안 드려요. 지금 시장에서 40% 정도 떨어진 물건, 생각보다 매력적인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한창 때 집값이 6.5억까지 갔어요. 근데 요게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지금 전세를 안 살고 혹시 월세를 달면서 매수를 노리고 있다. 그럼 4년 후에 나는 집을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월세를 부담하다 보면 4년 정도 살면은 월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난 4년 후에 집값이 4억에서 이미 40% 떨어졌는데 한 10%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월세를 사는 것보다 지금 10% 떨어질 걸 감안하고 집을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상태, 한 70%, 80% 정도 되는 경우의 예입니다. 근데 나는 50% 하락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나 이거 60%까지 떨어질 것도 같아. 그러면은 지금 안 사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락의 목표 어느 정도 선에서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아파트들도 연산자이, 센텀비치 프루지오, 요것도 7424, 7428, 이게 헷갈리네요. 35% 정도 하락했고요. 요것도 위에 연산자이도 35% 정도. 요런 가격들 있잖아요. 나 이 가격에 살 거야.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 근데 이 가격에 뭐 35%, 40% 떨어진 가격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7.3억에 혹은 그 전에 있던 가격들, 대비 전세 가격,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전세를 살면서 전세 낀 물건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갭이 좀 크더라. 기본 한 4억짜리 물건을 살려고 보면 기본 갭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지금 사실상 어렵다. 자기 실거주를 위한 예비 목적의 매수는 가능할지언정 갭 투자는 안 된다.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온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물려버렸다. 똘똘한 한 채라고 했던 사람들 2개 있던 거 정리하고 1개를 갔더니 웬걸 된통 시계 두드려 맞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노리고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이미 들어간 사람도 물려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거래가 없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침체되는 형국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0%, 서면 아이파크 25% 정도, 무연동 베스티움 가격 30% 정도, 25, 30 아주 흔한 일이 되는데요. 난 덜 떨어졌어. 덜 떨어진 놈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내력을 이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저는 이 세부적인 이력까지는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 일광업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곳, 네 4억 3천. 나머지들도 뭐 10% 정도 떨어지는 거래도 보이고요. 연지자이 30% 정도, 이편한 세상, 망미동 이편한 세상 3차. 맨날 떨어진 아파트만 떨어지는 것 같죠. 안 떨어진 아파트, 덜 올라서 덜 떨어지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점, 처음에 출발점을 같은 위치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자리는 같더라, 거의 같더라,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애는 지나치게 더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같습니다. 앞부분 또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뒷부분 살짝 건너뛸게요. 여기 뒤에다 보시면은 30% 정도,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는 추세. 네. 빙하기를 탈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기존 대출자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에 그치지 신규 매수 수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사실 신규 매수 수요로 이어지려면 디딤돌 대출이나 이렇게 더 매력적인 상품들도 있어요. 소득이 많지 않고 한 5억 미만의 아파트 뭐 그 정도 산다면 사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메리트가 있겠더라. 6억 이상 비중도 올라가지 않고요. 분양권 거래가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12월 달 들어서 직거래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분양권 기본적으로 2장씩은 다 빠지는 분위기. 프리미엄 굉장히 빠져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난 2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2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도 그 상태에서 팔았을 때도 나는 1억밖에 못 버는, 세금을 내고 나면 1억도 손에 못 쥐는 그런 상태죠.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떨어져 가지고 팔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얼마 안 되더라. 그나마 시장 분위기 급변합니다. 정말 그냥 3개월 4개월 만에 대구 프리미엄 1, 2억 하던 것이 한 3, 4개월 지나니까 프리미엄 0에서 5천, 0에서 0.5천, 그러다가 3, 4개월 지나니까 마이너스 0.5에서 0. 이게 불과 한 6개월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많으면 한 8개월까지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부산도 이게 프리미엄 2억씩 쭉쭉 빠질지 생각이나 했었나요? 지금 요 1단계를 지금 부산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0에서 마이너스 P 나타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요 1, 2억 가는 시절에는 손피라는 말도 있었어요. 지금 손피라는 말, 게시판 한 달 내도록, 2달 내도록 한 6개월째 봐도 손피라는 말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그 말 사라질 거예요. 네, 가격 거래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 뭐 살펴보시고 지나가고요. 전세 거래량은 제법 많았지만 신고가는 안 나오고요. 전세 거래량 그나마 부산 지역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전세 거래량 선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 중에 또 임대 아파트도 사실 많이 있긴 해요. 자, 고점 대비 1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이런 물건들, 그리고 2.5억을 돌려줘야 되는 물건, 2억을 돌려줘야 되는 물건, 2.1억, 1.3억, 3.9억, 1.9억, 2.3억. 비단 요 아파트 거래건만 그럴까? 이 아파트 전체가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고점도 이렇게 많은 돈이 거의,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6억짜리가 4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세 시장 규모가 아까 부산에 제가 한 100조 정도 시작이라고 아까 했던가요? 더 컸던 것 같은데 1600조 시장 중에서 1100조 정도 시장, 100조 정도 시장에서 이거 60조만 남고 66조만 남고 33조가 증발해버리는 이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가격이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예를 들어서 3억 7천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한 60% 정도 가격대로 떨어졌나요? 60% 조금 더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해운대 자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대 자이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이다. 그럼 요거 거의 한 60% 정도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파트값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3억 4천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나 갱신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 되나요? 여기서 5%랍니다. 5%. 많아봐야 3.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집값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정이, 이번 조정도 사람들은 이 V자 반등 같은 걸 뭔가를 기대를 하는데, 과거의 조정도 그냥 기본은 5년이었어요. 5년.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그렇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5년이지,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냥, 그때 뭐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5년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 부동산 상승기에 엄청난 뭐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금방 뛰어들어서 금방 또 치솟아 오를 거야. 왜? 소득도 안 오르고, 경기 침체, 불황에, 소비 감소에 너무 안 좋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여기는 약간 지금 보정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 있는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억 미만 비중 85%로 꽁충 뛰었다고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전세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른 광역시 아직 80% 안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네,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이게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 평균 전세 가격은 2019년 아래쪽이라는 부분 계속 살펴보시면서, 월세 거래량 많아지는 만큼 전세 거래량도 이렇게 많아진다면 뭔가 또 시장 분위기 또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월세만 빨리 늘어나고 전체 임대 시장은 침체되어 가고 있더라. 월세만 늘어난다. 이 말인즉슨 전세는 더 많이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해요.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